네, 반갑습니다. 창쌤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날씨보다 더 화창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딱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구간별로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가 딱딱딱 정해지는데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안중 역세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모든 철도의 역세권 개발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포함이 되냐면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안중 역세권. 이 안중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복선 전철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먼저 발표합니다. 여기에 서해 복선 전철이 이렇게 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그 서해 복선 전철에 안중역이 포함이 되겠죠. 어느 곳의 지역에 역사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게 가장 먼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여기 이제 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에 여기 역사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러한 곳에 이제 토지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금과 또 여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원형지 때 토지를 삽니다. 예. 원형지는 토지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 전답, 임야, 이런 원형지의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죠. 특히 이러한 원형지 토지를 살 때 또 어떤 것을 보냐면요.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중역사 같은 경우는 위치, 면적, 이런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행안부의 관보에 나옵니다. 관보에 딱 위치와 그 다음에 면적, 역사부지, 역이랑 광장 요 부분은 딱 명시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원형지, 역사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 위치가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도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동선에 맞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원형지 때 투자하시는 분이 1차 투자입니다. 이때는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싸지만 이게 착공이 들어가서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오랜 동안 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기간,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알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보에 발표가 합니다. 개발 계획을, 역사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 위치 이런 게 딱 발표가 되면 가격이 쫙 오릅니다. 정말 이때는요. 수요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 땅은 필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뭐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은 컨설팅 회사에서 이럴 때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해서 지분으로 해서 많이 판매를 한 그런 경험이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원형지에서 정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찍어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땅값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예. 안중 역세권 뭐 400만 원, 450만 원, 심지어는 500만 원까지 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원형지 뭐 100만 원, 뭐 80만 원 이런 토지가 최고점 500만 원을 찍은 토지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환지받아서 내 땅이 돈이 된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최고점을 찍었는데 역세권 개발이 계속 늦어지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일이냐면요. 이건 내가 계속 이 상태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계속 언제 착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땅을 살 때 대출을 받았거든요. 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고 또 갑자기 투자를 했는데 큰 목돈이 필요할 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이나 내가 은행에 있는 뭐 저축해 놓은 거랑 똑같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토지는요. 안전하고 수익성은 있지만 이 환금성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없다는 이 단점이 아주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런 단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환금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기 힘들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착공이 길어지고 아직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자는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이 최고점을 찍어서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계속 땅값은 하락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꼭 토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최고점에서 땅을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400에 사셨다. 그러면 기간이 지금 오래 걸리고 있지만 이것을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에 매도하시냐면은 내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한 420만 원에 팔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수요자는 없단 말이죠. 이게 팔리겠냐고요. 이거 안 팔리거든요. 대부분 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300에 사셨으면은 뭐 320, 3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 급하신 분들은 여기 400만 원에 매입을 하신 분들도 어떻게 250에 팔아주세요. 정말 내가 버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대출도 갚아야 되고 갑자기 목돈도 필요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반값이라도 팔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팔릴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산 400만 원의 원가가 있는데 250만 원에 이게 팔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계속 이렇게 하락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최저점. 이때는 가격이 400만 원이 아니라 계속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때 정말 투자 타이밍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저점을 찍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정말 포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안중역세권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가 아마 요 시점에서 지금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금년쯤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조금 올라갈까 말까 하는 요런 타이밍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시가 떨어지면 이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합니다. 요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상승하지만 여기에 내 땅의 이제 활용도가 주거지냐, 준주거냐, 상업지냐, 아니면 공원이냐, 도로냐, 뭐 이렇게 다 용도가 바뀐단 말이죠. 이때 주거지를 받거나 아니면 뭐 공원 뭐 이런 부분 현금 청산 대상, 환지 대상 뭐 다 이렇게 할 때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지주들한테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이거 빨리 현금 청산해가지고 땅을 뺏어가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지금 꿈틀꿈틀하는 요 시점의 마지막이다. 예. 지금 안중역세권은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고 법적으로 한 달 내에 고시가 떨어지면 주거, 상업, 준주거 용도가 바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선생님은 현금 청산 대상이네요. 선생님은 환지 대상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게 되죠. 그 단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지 위치 확정을 다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런 시점까지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점까지는 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다. 이때 되면 또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형지에서 매입한 사람도 있고 최고점에 매입한 사람도 있고 최저점에 매입한 사람, 공사 시작할 때 막 이제 또 가격이 상승할 때 이때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매도자는 줄어들고 매수자는 또 늘어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타이밍이 바뀌는 거죠. 이때는 매수자가 늘어나고 매수자가 없어지고 다시 매수자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자가 땅을 사셔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가 진행이 되느냐? 마지막 기회가 여기서 딱 나옵니다. 예. 요 찬스를 놓치게 되면 가격은 계속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자가 가격을 크게 불러도 매수자 같은 경우는 살까 말까 고민해서 사는 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나중에는요, 땅이 모자라서 증환지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에서부터 아직 공사 시작 전에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은 현재 마지막 찬스 잡기 한 90%까지 왔다. 이렇게 돼서 계속 지나가면은 여기가 이제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죠. 화양지구처럼 도시가 완성되는 시간. 이제 택지가 다 완성되지 아직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시기가 이렇게 된다면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한다. 예. 이때는 뭐가 들어오냐? 이제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 택지에다가 내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땅을 사게 됩니다. 이때는 100만 원이었고 400만 원, 500만 원이었고 200에서 300만 원이었었고 여기 올라가면서 여기는 이제 택지가 완성되니까 1500, 2000 막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지 때 매입하느냐, 최고점 이때 매입하느냐, 최저점, 공사 시작, 이때 실수요 목적,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물론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은 싸게 사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여기가 가장 투자 포인트다. 여기가 예. 이때가 가장 맞는 투자 포인트 타이밍입니다. 예. 지금 안중 역세권은 지금 요 시점까지 와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바로 요 시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개발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토지주다. 그러면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려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매각하는 게 포인트고요. 살려고 하시는 분, 매수자 같은 경우는 예, 매도자가 많이 팔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다. 그 시기는 바로 지금 이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중 역세권 개발이 개통은 뭐 원래는 2020년 개통이었는데 24년 연말에 개통됐잖아요. 4년이 늘어진 거죠. 그러면 역세권 착공도 4년 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동산은 수익은 볼 수가 있지만 이 기간의 문제가 너무너무 문제가 된다. 황금성 문제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토지 투자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어가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바른 TV 올바른 부동산 해석의 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